4단원의 세 번째 중단원, 경기 변동과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총 수요와 총 공급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총 수요와 총 공급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수요와 총 공급은 여러분들 수준에서 고등학교 수준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정도의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이렇게 총이라는 말이 붙었죠. 그 말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공급되는 모든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가 아니라 모든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수요를 전부 다 합한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 주체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이랑 제일 처음 단원에서 가계와 기업과 정부와 해외 이렇게 경제 주체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가계가 사용하는 쓰는 수요를 가계 소비라고 표현을 하고요. 기업이 쓰는 수요를 기업의 수요를 기업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부의 수요를 정부 지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외의 수요를 순수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순수출이 뭐예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원래 해외의 수요는 수출이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한 나라 안에서 공급되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게가 쓰는 것에는 사실은 수입품이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쓰는 거에서도 사실은 수입이 포함되어 있을 거고, 정부가 쓰는 것에도 수입이 포함되어 있을 거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총 수요에는 한 나라 안에서 공급되는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공급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공급되지 않는 수입을 모두 빼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수출에서 수입을 뺀 값을 순수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로지 순수하게 수출된 것만 계산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총 수요를 물가와 국내 총 생산물에 대한 수요량의 관계로 나타낸 것을 총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하향하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우하향한다라는 건 물가와 소득 수준의 국내 총 생산물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띠게 된다라는 건데요. 총 수요와 총 공급 역시 곡선상의 이동과 곡선 자체의 이동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할 때 곡선상의 이동과 곡선 자체의 이동을 구분하실 때, 가격이 변하면 곡선상에서 이동을 한다. 가격 이외의 소득이나 뭐 대체재 가격이나 그러니까 그 물건의 가격 이외의 것들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한다라고 배우셨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총 수요 곡선도 곡선 상의 이동은 물가 수준이 변할 때 이동을 합니다.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비싸지기 때문에 총 수요량이 감소하게 될 거고,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물건의 가격이 싸진다는 건 내가 가진 돈으로 더 많은 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총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나 총 수요 곡선, 그러니까 물가 이외의 요인으로 총 수요 구성 요인의 변동이 생기게 되면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좀 전에 봤던 가계 소비, 기업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이 커지게 되면 총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것들이 작아지게 되면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게 총 공급인데, 이 총 공급은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되는 물건, 재화나 서비스의 총량을 총공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팔려고 할 거예요. 이윤이 증가하기 때문에 물건을 많이 팔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물가가 내려가게 되면 사람들은 물건을 적게 팔려고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우상향하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물가 자체가 변하면 이 곡선 상에서 이동을 하는 것이지만, 마찬가지로 물가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던가, 원유 가격이 올라간다던가, 임금이 올라간다던가,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비싸지게 되면 공급 곡선이 감소하게 되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것들이 싸지게 되면 이것이 증가하게 되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국민 경제는 어느 지점이냐?
이것은 총 수요와 총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이 형립이 되는데 이 지점의 물가를 균형 물가, 이 지점을 국령 국민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균형 물가이기 때문에 특정한 제품의 가격이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특정한 제품의 생산량이 아니라 전반적인 균형의 국민소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와 공급이, 총수요와 총공급이 이동함에 따라서 물가와 국내 총생산도 역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의 이동을 띠게 됩니다. 요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